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8쪽입니다. 1번 선진국의 인구 문제로 옳은 것입니다. 선진국 하면 인구가 부족, 그리고 그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게 이제 선진국의 인구 문제로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노동력 부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고 지금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각종 시설 부족, 낮은 인구 부양력, 노인 사망률 증가, 높은 인구 증가 이런 거는 다 이제 개발도상국의 문제라고 봐야죠. 2번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한다면 출산율이 높아요. 출산율이 높은데 문제는 그 출산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그렇게 많이 확충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경제력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그 새로운 아이들 그리고 국민들을 부양할 능력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1번 식량 부족 맞죠? 그 다음에 각종 시설 부족 이것도 맞죠? 노인 부양비 증가, 노인 부양비 증가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이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봐야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출산율은 낮고 이제 고령화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 인구층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노인 부양비가 선진국에서는 증가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이것도 개발도상국이죠. 왜냐하면 일거리가 아무래도 대도시 쪽에 많다 보니까 대도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 문제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세계의 인구 성장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3번, 4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가는 개발도상국의 그래프고요. 나의 분홍색 그래프는 선진국의 그래프라고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질문을 볼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세계 인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야거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이게 쭉 증가를 하죠. 산업혁명 이후로 증가하다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합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가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가는 개발도상국인데 개발도상국에서 고령화 문제를 겪진 않죠. 고령화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다? 고령화 문제는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에서는 인구 급증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 인구 급증의 문제가 발생한다가 아니라 가에서 이제 인구 급증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선진국, 나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 여기 제가 써놨죠? 가가 개발도상국이고 나가 선진국입니다. 바뀌었고요. 5번 세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계기는 산업혁명이다. 맞죠? 산업혁명 이후로 한 이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물량이나 물자 같은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태어난 그 인구들을 모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나 아니면 그 국가의 부양력이 이제 충분해진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에 해당되는 국가로 보기 어려운 거. 가는 개발도상국인데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기 어려운 거 영국이죠. 영국은 선진국이죠. 이번에 영국은 여기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중국은 이제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인도도 인도가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세계 인구 수 대비 2위지만 그 인구들을 다 뒷받침 못하는 것 같고 중국은 이제 경제력으로는 이제 미국과 비등비등한 정도죠.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사실 여기 가에 해당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여기서 벗어난. 하지만 인구 증가율, 인구 성장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나의 중국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래요. 선진국은 저출산 현상으로 유소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즉 노인 그 층의 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입니다. 고령화.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인구 피라미드와 유사한 형태의 인구 구조가 나타나는 지역에 인구 대책으로 옳은 거. 일단 이 인구 피라미드가 뭘 나타내는 거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나는 건 개발도상국형 인구 피라미드죠. 개발도상국형.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건 선진국형 인구 피라미드고요. 개발도상국형 인구 피라미드의 특징은 밑에 보시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밑에 연령이 낮은 쪽이 굉장히 두텁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죠.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의료나 보건이 선진국만큼 많이 보급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도 그렇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장수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시면 6번의 이 그래프는 개발도상국형 피라미드인데요. 이러한 피라미드가 나타나는 지역의 인구 대책으로 오른 거, 인구 부양력을 증대한다.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 새로 태어난 그 아이들, 그리고 여기 젊은 층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국가를 이제 뭔가 그 국가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인구 부양력,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1번의 출산 장려 정책, 이거는 그 선진국형 피라미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선진국의 문제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것도 선진국이죠. 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 경제 인구가 굉장히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노인들, 그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층의 인구도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러면 일할 사람은 없는데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외국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해 와야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일을 하도록 이제 와야죠. 그다음 4번 실버 산업 육성. 실버 산업이라는 건 지금 여기 그 정년,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충분히 노동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실버 산업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육성을 해야겠죠. 그 다음 5번 노인 일자리 확대,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실버 산업 같은 경우는 그 노인분들이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도 다 들어갑니다.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은 요양원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다 실버 산업에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노인분들을 위한 의료나 운동, 이러한 것들을 산업에 접목시키는 거, 그러한 것들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여전히 노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도 요즘에 보면요, 그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은 그 횡단보도에서 아이들 이제 교통지도 해주시는 분들 보면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니면은 환경미화, 우리 동네 주변에서 이제 뭐 쓰레기 같은 거를 이제 없애시거나 이제 환경미화를 하러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노인분들이 종종 이제 눈에 띄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7번 다음 인구 피라미드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 국가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일단 이 피라미드는 어느 나라에서 나타나는 거냐? 바로 선진국형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를 찾으래요. 인도죠, 인도. 왜냐하면 인도가요, 그 선진국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나라가 그만큼의 인구를 모두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들게 사시는 빈민층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인도는 선진국형 피라미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형 피라미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성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과연 성비가 뭐냐?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입니다. 자,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어요. 남자 100명당 여자의 수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위에 뜻을 써놨었죠.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다. 성비가 100 이상일 때는 여초 현상이 아니라 남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이 있습니다. 맞죠?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성비 불균형,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남자아이의 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 일부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비가 100 이상으로 높은 것은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이다. 맞죠? 뭔가 이제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일단 집안에 남자가 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깔려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국이나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 같은 경우도 예전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뭔가 예전에 그 저희 뭔가 할아버지 세대들 이런 분들은 뭐 대를 이어야 된다.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사상이 있으셨던 분들, 그런 옛날의 시대에서는 역시나 한국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한국에서는 진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뭐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인도 이런 곳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역시나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이고, 자 9번을 보시면 아래의 인구정책 포스터와 관련된 인구 문제 대책으로 옳은 것입니다.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거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육아 비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맞벌이 부모들이 많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 일하러 나가 있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돌봄 교실의 확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정답은 2번 육아 비용을 지원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버 산업을 육성한다. 물론 선진국형 인구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거는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도 아니고 출산 억제 정책, 이건 개발도상국형.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한다? 이건 아예 맞지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육아 비용을 지원을 하면 확실히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10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한국이 들어간다고 하죠. 니은 출산율이 점차 높아져. 틀렸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층은 뭐냐면은 유아 그리고 청소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아니고요. 디귿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맞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도 변하고 자기의 뭔가 직업적인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리을 성비의 불균형이 심해 남아에 비해 여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그래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 인구 비율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고령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일본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심각합니다. 지금요 이거 고령 인구 비율 추이인데 왜 갑자기 성비 문제가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니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프가 일단 위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 점차 느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점 급해지고 있죠. 이 얘기는 고령화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리을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쵸? 왜냐하면 출산율이 낮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고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답은 4번. 그 다음 12번 그래프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인구 문제를 서술하래요. 자, 지금 보시면 출산율은 점점점 낮아지고 노인 비율은 점점 높아집니다. 선진국형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그 노동력이 굉장히 비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젊은 그 노동 인구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비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서 써볼게요.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며 노년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노동력 부족 문제, 이게 중요한 거죠.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며 고령화 현상은 노인 부양 부담비 증가 문제,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노인 부양 부담비 증가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셨던 내용의 전체적인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선진국형에서. 그래서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실력수습 실전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세계의 인구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역별로 인구 성장률은 다르다. 맞죠?
그래서 불균등이라고 했었죠. 인구 성장은. 자,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은 인구 성장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뭐 중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북아메리카 대륙은 인구 성장률이 낮습니다. 선진국이죠. 미국이나 캐나다. 4번 오늘날 개발도상국은 인구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쵸? 개발도상국은 그 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번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은 낮고 틀렸죠. 높죠. 사망률은 높다? 아니죠. 출산율은 높습니다. 네, 출산율 높아요. 그리고 사망률도 높죠. 네,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노인 인구 특히나 그 이제 여기서 사망률이라는 건 이제 자연사 그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이죠. 여기가 틀렸어요. 출산율은 낮고가 아니고 출산율이 높다라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친 기업과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전체 인구 중에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대요. 이로 인해 고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령화에 대한 얘기죠. 윗글에 니은에 들어갈 문제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고령화의 문제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 식량 부족 아니죠. 고령화랑 식량 부족은 이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식량 부족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형 그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걸 나라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나라의 인구 부양력이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고령화가 나타나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고령화, 즉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노인 소외, 노동력 부족, 세금 부담 증가. 왜냐하면 노인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이것도 역시나 비슷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거리가 먼 거. 성비 불균형 맞고요. 도시의 교통 혼잡 역시 맞죠. 왜냐하면 사회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촌 향도로 인한 도시 문제. 이촌 향도 뭐였어요? 촌을 버리고 도시로 향한다죠. 왜냐하면 그곳에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게 되겠죠. 4번 인구 과잉으로 인한 식량 문제 맞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갈등.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문제라고 봐야죠. 선진국은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가운데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거든요. 거기가 비어버리거든요. 근데 나라가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인구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노동력을 어디서 데려올 거야? 바로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굉장히 원하지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선진국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 노동력을 대신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서로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프는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점점점 65세 이상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출생률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형 그래프라고 보셔야 돼요. 선진국형 그래프,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심해지는 거. 인구 분산 정책, 이거는 개발도상국형. 니은 출산 장려 정책. 왜? 출산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겠죠. 육아 비용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딕은 출산 억제 정책, 이것도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거죠. 리을 노인 복지 정책, 이거는 이제 선진국,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을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노인 복지 정책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죠. 6번 그래프와 같은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날 때 발생하는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건 어느 나라 어디형 그래프입니까? 이거는 선진국형 그래프죠. 인구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나타나는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실버 산업을 육성한다. 맞죠? 왜냐면은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분들의 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을 해야겠죠.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3번 육아 부담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거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번이랑 4번이 같은 이제 맥락에 들어가겠죠.
5번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거는 개발도상국. 산하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를 낳지 말자 이겁니다. 출산율을 다운시키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선진국형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해야 되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다음 7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래요. 개발도상국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료 기술이 좋아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한다. 이거 뭐라고?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이어져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어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도요. 아니죠. 개발도상국이죠. 아닙니다. 이거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래서 이촌 향도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일자리들이 그 도시 쪽에 모여 있다 보니까 도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농촌에 있기보다는. 자, 그다음 8번. 그래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출산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정책들이 뭐가 있겠냐? 기업,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맞죠? 왜? 출산율이 낮아져요. 낮아지는 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니까 사실 육아까지 하기엔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남성도 육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로 봤을 때 이제 그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있잖아. 그러면 그 시기는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확대되면 그 어머님들이 밖에서 이제 일도 하시면서 마음 놓고 이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산하제한정책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취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디귿 출산 및 육아수당 지급 역시나 이것도 그 아이를 많이 낳게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런 거 주면은 뭐 아이 낳을 때 좀 도움이 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유입 중단 이게 출산율이랑 뭐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맞겠습니다. 자, 9번. 노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년 인구 비율이 굉장히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문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노동력이 부족해지겠지. 이거는 출산율이 낮고 그 다음에 노동 인구가 그 노인 인구가 높아지면서 노동력이 굉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성비 불균형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과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고,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디귿 복지 비용이 증가합니다. 특히나 노인 복지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인구가 급증한다? 아니잖아요.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거는 인구가 급증하는 거가 아니죠. 이거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0번. 가나 국가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국가의 인구 구조 특징과 갖고 있는 문제를 각각 서술하래요. 가는 개발도상국형, 나는 선진국형.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알아두시고 이게 써놓는 게 좋겠죠. 가가 개발도상국형 그래프, 그 다음에 나가 선진국형 인구 피라미드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며 높은 출생률로 인구가 급증하여 식량 부족, 실업 문제 등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 문제 등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 태어난 인구들을 부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선진국에 해당하며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로 인해서 낮은 사망률은 뭐예요? 그 의료나 아니면 보건이 확충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로 인한 노동력이 부족하고요. 출산율이 낮으니까요. 노인 부양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치? 노동력은 굉장히 부족한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점점점 줄어드니까. 왜냐면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세금으로 그걸 확충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1번은 하지 마세요. 11번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